네, 상암동 클래스 2교시 정우철 도슨트와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예술을 사랑하는 집에 작품도 몇 개 있는 예. 이도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이 있긴 있죠. 네, 가격 중요한 게 아니죠.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예술을 사랑하면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아까 도슨트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격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 의미와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다. 나에게 그러니까. 느껴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느껴지는. 그럼요. 네, 여러분 참여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아까 제가 전 창피하면 무릅쓰고 얘기한 거예요. 사진 찍어도 되냐? 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 좋죠. 그리고 아까 전면 점도? 점화. 전면 점화. 이게 네. 어릴 때 미술 중간고사 볼 때 무조건 외워서 하잖아요. 그죠, 뭐냐 그죠. 뭐냐 몇 년도냐. 전면 연도 외우고. 의외로 사진 찍는 거 많이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되게 궁금해하시고 그 찍다가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 몰라서 그래요. 많이 물어보시면 이게 좋을 것 되는 같아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죠. 아, 그게 근데 안 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저작권? 저작권이 가장 크죠. 그리고 플래시로 인한 훼손? 플래시는 당연히 안 되고 아. 유화하면 손상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도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몰리면 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이것도 가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물어봐요. 왜 안 되게 하냐. 첫 번째가 저작권이고 두 번째가 다 찍게 되면은 만약에 그 전시가 잘 됐어요. 네. 사람이 몰릴 거 아니에요. 네네. 앞에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내가 원하는 샷이 나올 때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아. 그럼 뒤에서 이게 밀린단 말이에요. 네. 밀리면서 앞에 사람은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못 정체가 들어가요. 생기는구나.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즘에 추세는 정해진 곳만 찍을 수 있게 맞아요. 네, 요런 게 추세긴 해요. 그리고 호퍼전도 그 네. 아래층에 있는 거기만 딱 찍게 해주더라고요. 포도 갔다 오셨어요? 네. 역시 많이 예술을 사랑하는 남자. 호퍼전? 호퍼전 재밌더라고요. 호퍼 재밌어요. 네. 좋죠. 그 호퍼 전시가 확실히 제일 유명한 그림만 찍게 해주던데. 맞아요. 네. 이도성 왜요? 왜 되게 의외라는 반응으로? 저도 미술관 다닙니다. 이게 호퍼전도 다녀오셨어요가 아니라 호퍼전도 다녀오셨어요? 아니, 거의 저도 속으로 네가? 약간 이런 이게 아니죠? 호퍼를 저 열심히 다녔구나. 다닙니다 요즘에. 그러네. 찐이시네요. 열심히 다닙니다. 호퍼도 가끔씩 몰라가지고 많이 순간 왔어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나왔네요. 그리고 도성 기자 준비된 질문 해주시죠. 저는 최근에 TV보다 깜짝 놀란 게 우리 정우철 도슨트가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니 타사 거. 유튜브니까 네. 타사 방송이지만 유켓이 나와가지고 성공했어요. 유재석 씨랑 같이 나란히. 유재석님과 조세호님과. 네. 그죠. 그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요? 어제 대본에 없었는데. 네. 제가 방송 궁금해서 너무 넣었어요. 재밌게 그래요? 네. 봤어요. 좀 재밌었습니다. 저도 찍으면서. 어땠어요? 확실히 좋았고, 근데 파급력이 있긴 있더라고요. 많이들 알아보나요? 조금 알아보시더라고요. 되게 웃겼던 일화가 그 동네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네. 그 30 몇 개 파는 아이스크림 가게. 예. 네네네. 갔는데 31가지. 그죠. 갔는데 거기 그 사장님이 네. 알아보시더라고요. 오. 혹시 거기 나오지 않았냐? 이야. 그때 막 씻지도 않고 막 모자 쓰고 갔는데 알아보셔가지고 좀 더 무게를 더 넣어주시던가요? 근데 잘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사진 본사 찍자고 하시는 본사 분들이 좀 있나요?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연예인은 아니니까 평상시엔 괜찮은데 전시장 주변에 가면은 네. 전시장 주변에 가면은 이렇게 좀 알아보시는 분 어. 계시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암동 클래스 그리고 계속 JTBC 나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약간 압박 주시는 것 네, 같아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이가영 앵커도 알아보더라고요. 어제 저랑 같이 식사하는데 사장님께서 네. 이가영 잘 보고 있다고. 특히 진짜요? 드문 경우. 네. 그리고 얼마 처음 전에 봤어요. 이용주 캐스터가 곱창을 먹으러 음식점에 갔는데 도시락 이슈랑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고. 월드 월드 클래스를 클래스. 너무 좋아하신다고 이도성 기자는 어. 어디냐고 물어봤대요. 아하. 어디죠 거기? 바로 가서 제가 긁어놓고 오겠습니다. 네, 네. 좋은데요? 맞아. 자, 사담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 저희 상크리 분들 중에서도 지금 정우철 도슨트님 이야기 들으러 오신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있어요. 켈스 맞아요. 튜브님을 비롯해서. 근데 지금 유한님이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네네. 여인들과 항아리 작품에 얼굴이 안 그려진 여성들이 있는데요. 혹시 따로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작품들의 색감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라고 색감부터 얘기하면은 일단은 그 푸른색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많이 쓰고 네. 그 이분이 섬마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바다도 많이 보고 자랐고 푸른 아하. 하늘도 많이 보고 자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색감 쓰는 것도 굉장히 예쁜데 그것 떠나서 푸른색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환기블루.
환기블루. 환기 블루란 말이 있어요, 실제로. 음. 그리고 김한기 화백도 청색을 애초에 좋아했다고 고백을 하니까 색을 되게 조합을 잘 쓰는 것 같고 저 얼굴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뭐 정확하게 김한기 화백이 얘기한 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테일하게 묘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 특정 누군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으로써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들이 되는 거죠. 그 그렇게 얼굴이 또 누구의 써지네요. 얼굴도 될 수 있다. 맞아요. 그 누구든 그 힘든 시대를 살았던 사실은 일제강점기도 겪었고 예. 한국전쟁도 겪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모든 여성들에 대한 대표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 저런 작품을 볼 때는 뭐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보다 그냥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상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야, 그 김한기 화백 이 인간 김한기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1900 몇 년이죠? 1910년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태어나서 일본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맞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원래는 다들 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이렇게 생활고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못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김한규 화백은 부모님이 땅 지주였고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걸 반대했대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화가가 됐는데 네. 어머니가 항상 옆에서 지원을 해줬대요, 몰래. 그리고 몰래? 네, 뭐 지원해준 거죠, 몰래? 아버지 몰래. 보통 그런 식이 많아요, 예술가들 볼 때. 예. 아버지들은 약간 이해 못하고 어머님들이 지원해주는 게 되게 예. 많거든요. 서양 화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게 어렸을 때 이제 섬마을 출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서 일본에 유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 섬에서 헤엄쳐 나왔대요. 어머, 헤엄쳐 나가지고 일본으로 유학 갔대요. 수영을 해서요? 네, 수영을 해서 뭐 일본까지 간 건 아니고 땅까지 헤엄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단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원을 해줬고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서양화를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네. 저는 김한기 화백이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그림에 대한 열정도 열정인데 키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거의 190 가까이 아 되셨대요. 진짜요? 그럼 이도성 기자보다 약간. 작은 정도. 저 시대에 특히 그렇죠. 우와. 그러니까 나중에 파리에서 찍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예. 굉장히 패셔니스트였고 옷도 잘 입으셨고 우와. 파리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멋쟁이였어요. 진짜요? 지금 사진만 봐도 멋있네요. 약간 요즘 이게 약간 좀 약간 클래식하게 꾸미신 분들 같은 사진 같이 요즘 보일 스타일 정도로. 깃 올리고. 맞아요. 그리고 당시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예. 일본에서 유행하던 게 뭐 입체주의. 혹시 기억하세요? 그 피카소 예. 있었잖아요. 네, 그 네. 입체주의 같은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뭐 입체주의, 야수주의 이런 것들을 흡수한 거죠. 흡수해 와서 그걸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때도 대단했던 게 항상 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놓질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거의 원조급이신 거죠. 아까 론도도 그런 어떤 일본에 일찍 가서 좀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화가들과 다른 약간 그런 맞아요. 특한 색채가 있는 거고. 배워온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전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보통 서양에서 영향을 받으면 네. 그쪽으로 완전히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주제를 계속 한국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보니까 이거 팩트라고 하기 힘들지만 네. 그 요즘에 인정받는 작가들이 보통 비슷해요. 서양화를 흡수하면서도 예. 주제는 한국적인 것을 찾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김한기가 그 중에 대표인 거고. 우와. 응. 그리고 화법은 서양이고 화풍은 동양. 우리나라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제적인 면이 우리나라였던 와. 거죠. 응. 그리고 이후에 아까 본 방송에 얘기했던 것처럼 파리로도 가고 뭐 맞아요. 교수 생활도 하고 맞아요.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맞아요. 뉴욕까지 가고. 그리고 그 글을 너무 잘 써요. 개인적으로 저도 뭐 가끔 글을 쓰지만 이 화가들이 글을 쓸 때 뭐 테크닉적으로 잘 쓴다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감성적인 글을 잘 써서 그런 걸 같이 보셔야 돼요. 전시회 가면은 그 김한기 작품 옆에 글이 항상 써 있어요. 일기 같은 게. 그런 걸 보시면은 그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그 어떤 어머니가 보고 우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글을 보고. 맞아요. 글과 그림 같이 써져 있거든요. 지금도 흰 항아리라고 하면서 눈에 선한 그 흰 항아리 보면 그저 설기만 하는 그 항아리. 네. 되게 힘새도 뭔가- 시적이에요. 시적이에요. 시적인 걸 잘 써. 그리고 항상 자기 그림에도 뭔가 시적인 걸 담고 싶었대요. 예. 시적인 이야기들을. 아하. 그리고 사실 김한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아내죠, 아내. 뮤즈라고 김양한. 할 수 있는. 맞아요. 김양한 여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 러브 스토리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예. 알고 계시면 좋은데 사진 나오네요. 네네. 되게 멋있어요. 두 분 같이 다니는 거 보면. 봤습니다. 저 사진. 저희 파리로 알고 있는데 야. 와. 사실 김양한이 원래 이름은 아니고요. 원래 이름은 변동림이었어요. 변동림이었는데 이게 변동림이 김양한 여사가 원래는 다른 분과 결혼을 했었는데 그 결혼했던 사람이 그 천재 시인이라 불리는 이상. 이상. 아, 예. 날개. 네, 맞아요. 근데 네. 그 일본에 갔다가 결혼
몇 달 얼마 안 돼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렇죠. 병으로. 이상신이 빨리 돌아가시죠. 네, 그래서 혼자 남게 됐는데 그때 김한기는 또 어떤 상태였냐면 당시 옛날이잖아요. 네. 부모님이 이제 결혼 상대를 막 정해주고 했었는데 사랑하지 않은 여성과 결혼을 한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 나중에 그 부모님의 유산 같은 것도 다 이제 위자료로 주고 이혼을 한 다음에 자식이 3명이 남아 있었어요. 아하. 근데 그때 이제 친구의 소개로 둘이 만난 거죠. 예. 저는 김양한 여사가 너무 대단한 게 사실 김양한 여사 입장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혼 남에다 자식이 3명이 딸려 있는데 네.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 특히 예전엔 더 시선이 안 그죠. 좋았을 텐데. 반대했는데 그 김양한 여사가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이냐. 오. 내가 다 교육시키겠다. 네. 뭐 둘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떠냐. 그래서 정말로 잘 돌봐주고 예.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름도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변동을 바꾼 네, 해서. 거예요. 성도 바꾸고 그리고 향안이 원래 그 김한기 화백의 아호였대요. 아호를 가져와서 완전히 사랑에 빠진 거죠. 우와. 네, 그래서 정말 사랑을 했나 보네요. 너무 사랑했고. 아고로까지 이름을 본인의 이름 바꿀 정도.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향안이 없었다면 전 네. 지금의 김한기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음. 이 파리 갔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리에 갔다고 그때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김향안 여사가 되게 머리가 좋아요. 예. 엘리트 출신인데 글도 잘 썼고 그리고 그 파리 이제 김한기가 그런 고민이 들었대요. 한국에서는 알겠는데 네. 세계적으로 내 위치가 어떤지 모르겠다. 아하. 그러니까 김향안 여사가 그랬대요. 그럼 파리에 가보는 건 어떠냐. 근데 이제 뭐가 대단하냐면 본인이 먼저 가요. 김양한 여사가 남편을 자기가요? 위해서 남편을 네, 그때부터 불어 공부를 하고 야. 언어 공부도 한 다음에 본인이 먼저 가서 그 기반을 다 다져놓은 거예요. 아. 남편이 전시할 수 있게. 그리고 우와. 뭐 아뜰리에까지 다 준비한 다음에 김한기는 1년 뒤에 와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없었으면은 김한기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네. 진짜 표정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 아내를 훌륭한 아내 위해 계시잖아요. 아내를 위해 아내를 네, 위해. 그래서 그 항상 얘기할 때 세트로 같이 얘기가 나와요. 와, 진짜 어. 대단하다. 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이 사진을 보니까 뭔가 더 뭔가 그쵸? 뭔가 애틋한 사진 같네요. 네. 그 김환기가 글을 잘 써서 에세이집이 있는데 네. 그 에세이집 이름 제목이 아까 그 그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에세이집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아내는 내가 술을 마시든 게으름을 피우든 아무 소리가 없다. 돈을 못 벌어오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다. 먹을 것이 있든 없든 항상 명랑하고 깨끗하다. 아내는 소설을 쓰고 싶은 모양인데 나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걸 난 잘 안다. 오. 난 아내에게 하숙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김양한 여사가 다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거죠. 진짜 네. 대단하다. 그리고 사실 김한기 화백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전 세계에 알린 것도 김양한 여사예요. 그 병으로 빨리 세상을 떠났는데 예. 김양한 여사 혼자 30년의 세월을 또 살게 돼 혼자서. 뒤에 남으셨죠. 네. 예. 근데 제가 그 김양한 여사 일기장 중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말이,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게 써 있어요. 김양한 일기장에 한 사람이 사라졌는데 우주가 텅 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30년 세월 동안 자신의 남편의 작품들을 다 모으고 알리고 그리고 지금 부암동이죠. 환기미술관도 설립을 하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고서 세상을 떠난 거죠. 와. 그 우주 얘기하니까 아까 본 방송에서 어떤 그 우주 그림이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명은 김한기 화백, 한 명은 그 부인. 이렇게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네. 건데 그게 또 연결이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유아님이 역시 멋진 남자 뒤에 멋진 여자가 항상 있음. 이주희님 내조의 여왕. 그리고 백하늘바다님은 김한기로 주제로 영화를 꼭 찍어야 될 것 같다고 충분히 그런 가능할 것 말씀도 같아요. 해주셨네요. 그 영화가 왜 아직 없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쓰시죠. 아 제가요? 시나리오. 저는 해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주라는 그 우주죠. 아까 전면 아까 방 나왔고요. 그러니까 네. 저게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수많은 점이 모이면서 네.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멀리서 보고 있으면 뭔가 특정 형태가 보이는 것도 같아요. 막 마치 물가에 돌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우주의 별들 같기도 하고 뭔가 메아리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표정처럼 느껴져요. 표정. 저는 약간 그 반고흐 그림의 그 밤 하늘의 별이 표현이 저도 맞아요. 그 생각했어요. 네. 그것도 아마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반고흐도 저렇게 붓터치를 끊어 쓰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좀 그걸 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아마 그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관람객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군요. 음. 파리 얘기가 들어봤고요. 뉴욕으로 또 넘어가 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김한기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인데 물고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어항 크기만큼 딱 자란다. 그만 크기만 자란대요. 아. 근데 이제 성장이 멈추는데 나중에 더 큰 어항으로
옮겨주면 더 잘하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은 돈을 떠나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예술에 대한 발전, 계속해서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약간 진짜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뉴욕에 가지 않고 뭐 서울대 교수도 했고 홍대 교수도 했었는데 또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거든요. 그냥 남아서 거기서 풍요롭게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뉴욕으로 떠나는 거죠. 새로운 예술을 위해서. 근데 그때 전면점화가 나오게 돼요. 이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면 뉴욕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육체 노동까지 했대요. 돈 벌어야 돼가지고. 아.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해도 뉴욕이라는 시장에 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그런 추상 작품들도 보게 되면서 완전히 본인만의 스타일이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혼자 많이 생각을 했던 게 만약에 뉴욕에 가지 않았으면 저 전면 점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안 나왔을 것 같은 거예요. 뉴욕을 안 갔다면 안 갔다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는데 저 점 하나하나가 그리움이란 말이에요. 뉴욕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서 찍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술가의 삶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안 갔다면 풍요롭겠지만 저런 대작이 우리가 못 봤겠죠. 오히려 이제 좀 괴롭고 힘들 때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저 전면 점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복잡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섬마을 살면서 바다를 봤고 네. 파란 하늘을 봤고 저 파란색은 그 어렸을 때 추억일 수도 있는 거고 점이긴 하지만 사실은 달 항아리를 많이 그렸잖아요. 네. 그 달 항아리를 멀리서 보면 점이거든요. 아. 그게 오히려 항아리를 뜻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와, 그런 식으로 멋지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저게 헬리콥터 타고 장독대 같은 항아리 같은 게 많이 있는 거를 하늘에서 본 느낌처럼 그것도 보이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주인님이 화법이 바뀐 계기가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해 뉴욕에 주셨는데 갔을 때 진짜 그리움이라는 그 감정이 생겼던 그 계기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게 잘 보면은 유화 물감을 되게 이렇게 스며들게 묽게 써요. 그러니까 보통 서양 화가들은 저렇게까지 안 쓰거든요. 당시 서양 화가의 추상을 보긴 했지만 네. 저기도 어떻게 보면은 동양적인 게 묻어 있는 게 아. 유화 물감을 묽게 쓰면서 캔버스에 스며든단 말이에요. 마치 옛날 마치 수묵화처럼. 수묵화처럼. 맞아요. 네, 수묵화처럼. 그래서 동양적인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네. 약간 지금 보니까. 저는 진짜 와, 궁금했던 그러네. 게 저는 김한기 작가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미술품 역사에서 가장 비싼 작품들이잖아요. 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큰 평가를 받는지. 물론 좋긴 한데 이게 그 정도라는 건 미술을 잘 모르는 저 입장에서는 아까 이해가 132억 원. 132억 정도 경매장에서. 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래서 뭐 이렇게 가격 비싸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네. 사실 저희가 말한 거에 답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뭐 우리나라 문화를 알렸던 것도 있고 그리고 항상 그 정체성을 지켰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네. 전 저게 비싼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어떤 기업이 생겨요. 네. 대기업이 생기고 근데 뭐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지만 그 세계적인 기업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릴 때 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전 세계로 나가려면. 근데 한 명의 화가가 지금 그 수십 년 전에 한국적인 우리 민족적인 그림을 들고 나가서 예. 뉴욕에 알린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 지금 요즘 문화 강국되고 있잖아요. 예. 뭐 BTS부터 영화부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 방에 누군가 한 명이 만든 게 아니라 아. 저런 예술가들이 가서 기반이 다져졌던 거죠. 야. 그 기반을 쌓았던 예술가들이 지금 유명해지고 이제 있는 와서 거고. 진짜. 더 큰 평가를 네. 받고 있는 거고. 아까 RM이 우주 그 전면화를 자기 인증서에 올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K 문화를 알린 선배님을 향한 그럼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 김한기가 그랬잖아요. 김한기와 맥이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다. 예. 그걸 가장 선두에 앞장섰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림값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가치인 거죠. 와. 그러니까 한 명의 예술가가 우리나라 걸 들고 가서 뉴욕에 알리고 파리 알리고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김한기라는 화가가 있었어? 한국이란 나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점점 쌓여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문화가 강국이 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냥 비단 타지에 혼자 외롭게 있어서 그리움이 사무쳤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나라 걸 계속 녹이고 지켜내는 게 또 한편으로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노력 그리고 뭐 교수로서 이렇게 안주할 수 있었던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를 다 버리고 뿌리치고 다 계속 도전하고. 도전했던 그런 거에 대한 가치가 다 그 뭐 최고 음. 경매가라는 거로 나오지 맞아요. 않았나 음. 그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이게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에서 네. 전시가 되고 있다까지 들어봤고요. 그 유아님이 우주라는 작품 멀리서 보면 작품이 나를 보고 있는 것 우와. 같다고 아, 그러네요. 양쪽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어. 그리고 문정영님이 전남 신안 김한기 화백의 그의 생가도 있어요. 너무 멋지다고 맞아요. 감동이 100배가 된다고 또 아. 코멘트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전 항상 얘기하는 게 저런 거는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걸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네. 이거 보고 나서 직접 가셔야 돼요. 저거는 음. 직접 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화면만 봤을 때는 그냥 잘 몰랐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 저 앞에 서 있으면은 정말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뭔가 그 에너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 어느 정도로 열심히 그리셨냐면 저기 캔버스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네. 눕혀놓고 점을 찍기도 했는데 하루에 보통 10시간씩 찍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웠고 예.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것도 있는데 그 말년은 마지막에 보니까 어제 제가 좀 책을 보니까 16시간씩 그리던 시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찍다 보니까 나중에 목 디스크가 와요. 그럴만하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수술을 받다가 조금 안 좋게 돼서 병이 생기기도 했죠. 아. 급하게 좀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 예. 그 뉴욕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렇죠. 예. 맞아요. 와, 김한기 화백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알 것 같고 이제 가서 즐겁게 느끼면 될 것 같아요. 와, 호암미술관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저 도수님께서 정우철 도수님께서 아, 책을 또 내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죠. 저 이거 굳이 홍보를 원하시지 않았는데 또 저희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어쩐지 저 원고에 없길래 네. 책을 안 들고 오시나 했는데 책이 있었고. 사실 저희가 홍보한다고 할 필요 없는 너무 좀 잘 팔리고 이제 네.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아이고. 서점에 갔더니 딱 떡하니 예술 베스트셀러 가장자가 맞아요. 올려있더라고요. 되게 의리 있으시더라고요. 전 샀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산 건 샀습니다. 사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화가가 제가 참 사랑은 네. 바다요. 이거 하나씩 가져왔는데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와, 이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화가가 사랑한 바다. 맞습니다. 맞아. 네. 아, 1번 맞아. 예. 화가가 근데 이게 사랑한 바다. 홍보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끝나고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걸로 된다고 하셔가지고 떡하니 여기 놓으셨길래 아니, 말을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되게 정우철 감사합니다. 도슨트에 대한 그 댓글을 네. 읽어드릴게요. 김지용님, 정우철 도슨트님 팬이에요. 절대 잘생겨서만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해주시는 해설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10분 사이에 자기계발서 한 권 읽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김현수님, 우윳빛깔 정우철 도슨트. 아, 그리고 백하늘바다님, 상클 2교시 보니 예술적인 금요일 보낼 것 같아 뿌듯해지네요. 생활 정말요? 속으로 젖어드는 예술을 보여주는 상클 최고 중 최고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저도 좀 막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막 뭔가 충만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방송부터 상클 2교시까지 유퀴즈 출연하고도 상클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정우철 도슨트님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음악 틀어주세요. 네, 여러분 상클 2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 상암동 클래스라고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뜨는 계정이니까요. 팔로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비 피해 없는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내일은 또 폭염이 온다고 하니까 더위도 조심하시고요. 네.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내일은 7월입니다. 7월이네요.